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퇴직을 해서 꿈에 그리던 카페를 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도 내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냈죠. 자, 그러고 나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을 받으러 갔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자, 이거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내가 평생 모은 투자금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제 사례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운대에서 브런치 카페를 열고자 했던 30대 중반 이지연 씨의 사례입니다. 자, 이 씨는요,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마케팅 업무를 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드디어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한 후 모아둔 돈으로 해운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골목에 위치한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이 씨는 7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4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지원 초연도 마쳤고 오픈 이벤트 홍보물까지 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영업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년간의 직장생활로 모은 돈과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는데 이제 그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은 임차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를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런 문구 때문에 결국 이 씨는 모든 투자금을 이룰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씨의 꿈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함정에 빠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빚 갚기에 몇 년을 소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뭘까요? 네, 건물은요, 신축을 할 때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무단으로 중축하든가 바꾸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법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요거 설명 듣고 동네 한 5분만 돌아다녀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축. 자, 원래는 건축물이 여기까지였는데 일부 조그맣게 중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주차장이죠.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확장해서 점포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건물 옆에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축조해서 또 사용하는 경우,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주택가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무단으로 중축하는 행위, 가장 많은 부분이죠. 자, 이것도 불법 건축물이죠. 또 건물의 용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용도 변경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또 원래 이건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5가구예요. 원래는 건축 시 허가 받은 게. 근데 이것을 10가구로 쪼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쪼개죠? 이렇게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지거든요. 또는 중축을 한다든가 이 옥탑에다가 일부 중축을 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불법 건축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은요, 걸리게 되면 건축물 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걸리는지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잔금 치르시기 전에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이 건물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주거용 부동산, 또 업무용,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대부분 요즘 전세로 들어올 때 대출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각종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계약까지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허그이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보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반 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임차인들은요, 계약 전에 반드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본인도 피해를 보고 어머니도 피해를 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 37살 박 씨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2년 전 10년간 모은 돈으로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2억 5천만 원에 전세금을 내고 입주했다. 자,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골치 아프죠. 왜 그렇죠? 나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미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남아있는 아내 또는 이제 자식하고 이 권리관계 또 계약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런데 박 씨는 전세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해졌다. 집주인 사망 후 3개월 후 전세 계약 갱신일이 다가왔다. 상속인들이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수 없이 갱신 계약을 해야 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죠? 네, 상속받은 분들이 여기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내줘야 되는데 당장 뭐 내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죠. 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소송 중이고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이분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되니 결국 이제 갱신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박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결국 박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더욱이 박 씨는 최근 혼자 사는 어머님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님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프신가 봐요. 돈이 없으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이 베란다가 확장한 것이 걸려서 2년 전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단순히 집을 구할 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어머니도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받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좀 전에 이제 주택, 주거용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로 되었을 때 불이익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상가, 근생 이런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되었을 때 임차인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에 불법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창업가 김민수 씨, 젊네요. 28살. 김 씨는요, 3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으로 마포구 연남동 인근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좋은 위치에 상가를 발견하고 5년 계약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비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영업신고를 하러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임차인이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김 씨는 이와 관련된 건물주 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데 변호사로부터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김 씨는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잃게 생겨 창업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참 안타까운 사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업용, 업무용 부동산의 불법인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영업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업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는요, 대부분 업종에 대해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2항에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영업 등을 위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요, 앞에 사례자들처럼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영업으로 창업을 할 때 승계 이점이 있고요, 신규 이점이 있어요. 자, 승계 이점. 이건 뭐냐면요,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중국집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거죠.
승계, 그죠?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신규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중국집인데 내가 사무실로 내지는 당구장으로 이렇게 새로운 업종으로 바꿀 때는 이제 신규 입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 입점은 불법 사항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이어받게 되면.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신규예요. 이전의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할 때 이걸 이제 신규 입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업종, 또 하나는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종이 뭐죠?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업종. 예를 들면 소매점, 가구점, 슈퍼마켓, 의류점, 꽃집, 잡화점 이렇게 허가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업종을 자유업종이라고 해요. 자, 이런 업종은요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가합니다. 허가를 안 내줘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 안전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근데 이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 필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러나 위반 건축물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 필증을 내주지 못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면 창업을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45살 박씨 인생 역전이 좌절된 사례. 자, 박씨는 유명 호텔에서 20년간 요리사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자신만의 카페를 열기 위해 퇴직금 전에 또 대출을 받아서 총 3억 원을 마련했다. 서울 강서구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 2층에 70평 규모의 카페 인테리어를 마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영업허가를 신청하러 갔을 때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물주가 2층을 불법 중축한 것이었다. 박 씨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과 직원들의 계약금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2층 전부를 불법 중축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층이 있었는데 일부 중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불법 건축물로 걸리게 되겠고 이분이 이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런 이제 불법 건축물을 갖고 있을 때 건물주든 즉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제한입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요.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각종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못 들어갑니다. 내 돈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됩니다. 일종의 벌금이죠. 보통 1년에 1회 정도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주 무서운 사항이 있습니다. 사법기관 고발.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5억 이하 벌금,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떤 또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주 입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가구 주택을 샀어요. 상가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건축물 대장도 봤는데 불법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이거 위반 건축물입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걸리지 않았으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진 않죠. 근데 이게 나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걸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일조권 사선 제한. 여기 있는 사람은 햇빛을 받을 일조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증축을 했네? 그럼 여기 있는 분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위반 건축물로 벌금 내세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행정청의 인허가 제한. 자, 오늘의 주제죠. 내가 자영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식점,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임차인과 계약 취소, 권리금 등 손해배상 소송으로 서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 영업정지, 가태료 처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부동산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볼 수가 있어요. 건축물 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서 거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매매하는데 왜 불이익을 보게 되죠? 자, 일반인들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되어 있으면 선뜻 계약을 못해요. 난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럼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해야 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주제죠.
금융기관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건축물로 인한 과세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죠. 당장 1, 200이 손해봐도 정말 밤잠 못 자는데 대체로 이런 건이 생기면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체크리스트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자, 여기 보면 이미 걸린 것은 오른쪽 상단에 일반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이미 걸린 거고 걸리지 않은 것도 나중에 민원이나 신고나 항공사진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걸리게 되면.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이 걸리지는 않지만 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건축 설계보다 더 중축이나 확장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단계 업종별 허가 가능 여부 확인하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규 업종, 승계가 아니라 신규 입점하는 업종 중에서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은요. 일반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즉 내가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요 1층에 일반 건축물이 있어도 내가 2층, 3층, 4층 들어갈 때 똑같이 허가, 등록,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는 문제가 되지만 승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100%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계 가능 업종. 자, 승계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허가를 또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죠? 일반적인 식당, 카페, 소매점, 기존 영업자의 권리를 승계받아 영업이 가능합니다. 불법 사항이 있어도. 그런데 승계 불가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자, 이런 분들은 대인 등록 업종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격과 연관된 업종은 승계가 불가능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담입니다. 공인중개사 상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잘 못하는 분도 또 불법 행위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뉴스에 나오죠. 대부분은 잘하십니다. 또 실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꼼꼼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일반 건축물이 현재 있는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찍혀져 있는지, 없더라도 실제로 용도 또는 불법 사항이 있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대부분 잘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의 성실하게 잘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 상담을 받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하는 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 그죠? 반드시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면 돼요. 해당 건물 소재지 구청에 가서 내가 여기다가 식당을 할 건데 영업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 또 관할구청에 문의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단계 뭘 해야 될까요? 계약서에 특약을 달아놓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정잔치니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약을 달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본 건물이 일반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그죠? 이렇게 계약서 특약을 달아놓으면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겠죠. 또 영업 허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자,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불안하시면 꼭 특약을 넣어두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 건축물 피해 예방 5단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일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 허가 가능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승계 가능 여부. 승계는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는 안 됩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또 전문가 상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요. 불안하시면 관공서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단계로 계약서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특약들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런 사건 사고는요. 이런 건물을 모르고 사는 임대인도 또 이런 걸 모르고 계약한 임차인도 다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을 적절하게 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일반 건축물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요. 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